만약에 내가 무조건 나는 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살 거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댓글로 이렇게 저한테 조금 문의를 주신 사연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먼저 읽어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보다는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 갈아타기나 아니면 전세 끼고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문의를 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도 조금씩 심리가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틴이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 불인이 사회초년생입니다.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고 현재 3억 정도 모아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좀 더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하위 포지션이라도 1주택을 매매하면서 불려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 똘똘한 한 채 이거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2개 이상 갖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이왕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괜찮은 거 하나를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주관성을 띈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이 정말 서울에 내가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갖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구에서 제일 대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한 동에서 제일 대장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의미를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선택이라는 것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자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일단 현재는 3억 이다. 근데 내가 50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씨드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서울. 내가 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다 했을 때는요, 사실 더 빨리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금 서울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균적인 우리 지표 있잖아요. 이번 달에 서울만 상승했어요.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서울만 상승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표는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이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아파트들의 상승을 평균화시킨 거죠. 그쵸? 그게 상승으로 갔다고 하면 이미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아파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미 지금 서초구나 송파구나 요런 아파트들, 뭐 마포에 있는 아파트 이미 다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 아파트 요런 곳들은 예전에 제일 높았던 가격 그 고점 이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조건 나는 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살 거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분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일단 현재는 3억 이잖아요, 3억.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서울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성동구, 맞죠? 이런 곳들 하기 어렵겠죠. 그쵸? 급지를 낮춰야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2급지. 성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급지를 낮춰야 돼요. 그 급지 안에서도 또 1 등이 있고 2 등이 있고 3 등이 있겠죠. 아무래도 상품성이 좋은 애들은 더 가격이 높겠죠. 그럼 내가 그걸 살 수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평수를 낮춰야겠죠. 그쵸? 결국에는 내가 욕심을 낮춘다면
이 3억 이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울이 이제 반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없는 한은 서울이 지금부터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승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보통 이제 미분양과 뭐 입주 물량 요런 요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은 미분양도 많이 없고요. 향후에 특히 공급도 너무 부족하죠. 그렇다면 서울이 앞으로 다른 정말 예전처럼 강력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한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서울에 한다고 했을 때는 더 관심을 빨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서울이어야 하냐.'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서울로 이렇게 우리가 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입지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를 보게 되면요. 좀 신도시급의 상품성이 좋은 괜찮은 아파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런 성남, 분당이 있는 성남시, 아니 안양시 요런 곳들은 쪼끔 더 수요에 의해서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뭐 수원도 쪼끔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서울에 비해서는 아직 그 상승의 힘이 작다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렇다면 경기도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지금 비슷하게 전세가 반등이 이 전세가의 반등이 이제 빨리 일어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는 이 전세가 반등에 의해서 매매는 정체가 되고 전세가가 반등하면서 이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드는 곳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전세를 끼고 사 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아직까지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도시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지표는 이 거래량이 예전의 평균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해 주느냐. 그리고 지금 서울은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서울처럼 이 매매 지수가 확실히 저점을 찍고 반등하느냐. 요걸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최저점, 내가 확실하게 이 저점을 찍은 이 지점에 나는 투자해야지라고 하면요.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인지 아니면 정말 확실한 저점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지나 봐야지 저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거 확실하게 몇 개월간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흐름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매 지수 그래프나 전세 지수 그래프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계속적으로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그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의 1등 아파트부터 2등 아파트, 3등 아파트가 지금 확실히 매매가가 얼마에 찍히고 전세가가 얼마에 찍히는지 그걸 계속 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세를 끼고 사둔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집, 실거주를 하는 집을 서울이든 경기도에 사둘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요. 그건 사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거기 들어가 살 거기 때문에 그냥 매매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점에 내가 사 두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3억 이라는 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살려는 아파트 고 기준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거죠. 보통 생애 최초로 매수를 하시면 80% 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에 내가 매달 내야 되는 그 대출의 원금이랑 이자 요것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단 매달 5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고걸 감안할 수 있는 고만큼의 이제 금액대의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수원에 살고 있고 수원에 한 1 급지는 못 사도 1.5 급지에 만약에 대장 33평 정도 되는 걸 산다. 고기가 거의 지금 9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3억 있으니까 이분은 6억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9억의 80% 라고 하면 7억 2천 정도니까 충분히 대출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6억 정도만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대출 이 금리를 한 4%로 잡았다. 4% 대로만 잡았다고 하면 지금 6억을 30년 우리가 한 30년
정도 기간으로 하고 이거를 매달 원금 이자를 내는 걸로 하면요. 매달 이분이 한 286만 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매달 500만 원씩 적금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거의 210만 원 요 정도는 계속 적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담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요렇게 하시면서 돈은 계속 모으시고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더 좋은 데로 갈아타기를 하시든 좀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고런 뭐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계속 모아 가지고 뭐 아파트를 하나 나중에 더 사는 투자용으로 하나 더 사는 전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사회초년생분인데 벌써 3억을 모으셨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지금 매월 5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CD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든 아니면 이걸 전세 끼고 뭐 서울이든 경기도 주요 입지에 괜찮은 곳이든 사 두는 전략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 빨리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고런 측면으로 계속 알아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